대구 부동산 시장이 매매 시장은 침체되고 분양 시장은 호조를 보이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에 이어 화물연대도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가 파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물류 차질이 우려됩니다. 수확기 잦은 비로 대추 열매가 찢어지는 열과 피해가 심각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수확을 포기할 정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대구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엉터리 방제가 재선충 확산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집을 사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산다면 언제 살지 늘 고민하게 되는데요. 아파트 매매는 분명 뚝 떨어져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분양 시장은 몇 년째 호조를 보이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공급량을 줄이려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인데 이번 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대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월 평균 매매 건수는 1,500여 건. 최근 10년 동안 같은 기간 거래 건수로는 가장 적었습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예정된 입주 물량이 6만 8천 가구에 이르는 등 과잉 공급에 대한 부담과 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하락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 근로자들이라든가 주택 수요 가능한 부분들이 소득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주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분양권 시장은 수년째 활황세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대구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13개 지역 7,300여 가구, 두세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1순위에 마감됐고 수성구 지역 등 일부 지역에는 웃돈도 붙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분양 성공에 대한 기대 심리와 최근 발표된 정부 정책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최근 어떤 공급량 축소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향후 공급에 대한 우려와 또 향후의 어떤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 심리가 합쳐지면서 신규 분양 시장과 분양권 시장이 어느 정도 활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대구 부동산 시장은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매매 시장이 점차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화랑세를 보이는 분양권 시장 역시 앞으로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조건적인 투자보다는 위치와 조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최근 잇따른 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 안전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부실한 원전 관리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수원 조석 사장은 월성 1호기 폐쇄나 신고리 5, 6호기 건립 중단 여론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활성단층에 관한 부분만 해도 지진학계에서도 다 의견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단층에 대한 확인이 나오면 재검토하는 건 저희 당연히 한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 확인되기 전에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건 저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야당은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한수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원전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안 끝났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시기까지는 일단 중단했다가 그래서 안전성 검토를 끝내고 하자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지난 경주 5.8 지진 당시 내부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원전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않은 한수원의 늦장 조치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0.098G라고 해서 0.1G보다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당시 바로 정지를 안 했는데 자유장값으로 했을 때 20, 30%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0.1G 이상으로 간주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진으로 원전 가동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원전의 부실한 운영 관리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은 원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위조 부품 가운데 70%가 아직도 버젓이 가동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진 검증 문서가 없는 해외 원전 부품이 잇따라 문제가 됐는데도 한수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품에 관계없이 운전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후에 쓰고 있다는 말씀. 이 밖에도 국감장에서는 한수원이 원전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와 야권의 활동을 원자력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내부 보고서가 드러나 조석 사장이 사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철도 노조에 이어 화물연대가 과적 근절과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장기화될 경우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서구에 있는 공영차 고지에 대형 화물차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오늘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 대구 경북지부와 포항지부 조합원 2,000명 가운데 40%가 운송 거부에 동참했습니다. 화물연대는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 수급조절제 폐지 등 정부의 화물 운송시장 선진화 방안 폐기와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류선진화법이 아니고 지금 있는 법안보다 더 후퇴된 법안이기 때문에 전면 폐기돼야 된다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위법이라고 해서 없어진 이 지입제를 폐지해달라는 겁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까지 총파업에 나서면서 구미와 포항 등 지역 산업단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열차 운행이 평시 대비 66.3%로 이뤄지고 있고 양목 컨테이너 기지의 경우 쌓여있는 컨테이너 비율이 34%로 아직 낮은 편이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예상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씩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있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열악한 물류 수송 이런 것 때문에 중소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대체 운송수단 확보와 운송 참여 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 등 각종 지원을 담당할 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상북도와 충청남도가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축에 본격 나섰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처음으로 경북에서 지역발전 전략과 지방자치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제시한 한반도 허리경제권 사업은 북위 36도 선상에 있는 7개 시도가 협력해 동서발전축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지난 6월 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경북과 충남이 MOU를 체결해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합의한 사업은 모두 7가지입니다. 현재 노선 결정이 끝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둔 보령 울진 간 동서 5축 고속도로와 국가계획에 반영된 동서 내륙철도의 조기 건설, 신라 백제 문화 협력 사업, 국가 수상 레저벨트, 동서 생태관광 루트 조성과 한반도 일주 바다 루트, 한중일 국제 크루즈 개발을 포함한 허리경제권 스포츠 관광밸리 조성, 그리고 해양물류 기반 확충,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 등입니다. 경제와 문화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목표다. 정부의 동의를 얻고 또 지방의 어떤 집중적인 노력으로 그 성과를. 서울 중심의 남북축 시대로부터 동서축 시대를 내륙 시대로부터 해양 시대를 앞당기는. 특히 안 지사는 중앙 집권적 발전 모델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서의 도시 문화와 이를 운영할 지방 자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생활적인 요구에 신속하게 정부가 반응하는 체계다. 도시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이 지방화, 지역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공한 지자체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안 지사는 경북도청에서 처음으로 특강 시간도 가져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수확기 잦은 비로 대추 열매가 찢어지는 열과 피해가 심각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넘어 아예 수확을 포기할 정도인데요. 행정기관에서는 피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개를 쓸 것입니다. 이거 지금 대추 열매 표면이 온통 갈라지고 찢어졌습니다. 열매를 살짝 눌러봤더니 속이 짓물러 있어 금세 터져버립니다. 땅바닥에는 온통 썩은 대추 열매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눈 대중으로 봐도 상당수가 상품화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방금 대추나무에서 수확한 대추들입니다. 이렇게 한 움큼 집어봤더니 성한 것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농민들은 열매 몇 개라도 건지기 위해 수확에 나섰지만 망연자실. 올해는 수확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 오면 나 이런 애바도 보고 바로 앉았고 내 진짜 내 울었어요, 엄마. 애가 터져가. 지금도 눈물 나. 내 혼자 농사 지어가 내 혼자 해가.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든 대추 열매가 지난 추석 전부터 내린 잦은 비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군위군의 경우 대추 재배 면적 450헥타르에서 광범위하게 이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거를 임산물로 분류해가지고 자연재해에 관한 보상책도 없다. 이거는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농민이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느 한 사람 하나 겉어보는 사람 없고. 행정기관은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도 만나고 이랬는데 엄청 양이 엄청 크니까 구애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지난 여름 찜통 더위, 가을 수확기 잦은 비로 인한 기상이변에다 행정기관의 적절한 대책도 없어 대추 농가의 한숨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얼마 전 소나무 재선충이 대구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엉터리 방제 작업이 소나무 재선충을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의 한 야산. 지난해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되어 방제 작업을 마친 곳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곳곳에서 말라 죽은 소나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도 소나무 재선충이 왜 다시 번지는 것일까요? 방제 작업이 끝난 숲, 죽은 소나무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감염된 소나무는 베어낸 뒤 방제 약품을 뿌리고 특수 비닐로 감싸는 훈중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방제 매뉴얼이 무시됐습니다. 죽은 소나무는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곤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서식지로 이용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만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올 들어 다사읍에서 성주 방향의 야산으로 소나무 재선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엉터리 방제 작업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겨울에 방제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 재선충이 이쪽으로 확대돼서 이 지역 일대가 한꺼번에 고사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방제 작업을 하면서 소나무 재선충 확산과는 무관한 리기다 소나무를 집중적으로 베어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소나무를 철두철미하게 방제해야 될 곳에 리기다 소나무를 베어가지고 같이 비닐을 덮어놓는다. 이것은 뭐라 표현할까요, 이거는? 해당 군청은 잘못을 시인합니다. 현장에서 좀 잘못해가지고 시도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일하는 분이 경험이 안 많다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런 허술한 방제 작업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 처음 소나무 재선충이 나타난 대구는 올 상반기에만 5,800여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됐고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부실한 방제 작업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구미시 산동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합동 실제 훈련을 통해 피해 고사목 제거 방제 작업과 드론을 이용한 예찰 시연, 무인 헬기 항공 방제 등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경북 17개 시군에서 154만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병으로 고사된 가운데 경상북도는 백두대간과 금강송 지역으로의 확산 차단과 오는 2018년까지 완전 방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구시 동구의 공산댐 상수원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됐습니다. 30년 이상 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은 반기고 있지만 식수원 오염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3년에 지정된 공산댐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9.5제곱킬로미터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6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됐습니다. 520가구 중 500가구가 사는 곳이 이번 해제 구역에 포함됐는데 해당 주민 1,100여 명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농기구도 이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의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크다고. 주택 신증축이나 근린생활시설, 휴게 음식점 개설 등 여러 제약이 풀리게 되지만 식수원 오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 공산댐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주민은 대구 북구 상격동과 복현동, 검단동 등 9만여 명에 이릅니다. 수질의 영향을 최소한 이렇게 미치는 업종만은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또 제도적인 장치가 대구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오수 차집 관로 공사를 마친 데 이어 오수 광거 설치 공사도 오는 2018년에 끝낼 계획입니다. 그 공상 정수장에 대해서 고도 막 처리 공정을 지금 2014년도까지 한 230억을 들여가지고 완공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오염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환경부의 그 모니터링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대구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 만큼 이 지역에 대한 오염 행위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성주 촛불집회 여성일동 등은 오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 김한권 성주 군수가 사회단체 대표 면담에서 촛불집회에 나온 여성에게 막말을 쏟아냈다며 김 군수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중환 사드배치 반대 성주투쟁위원장도 최근 새누리당 간담회에서 아직도 성주군 좌파 종북 세력이 반대하고 있다고 발언한 새누리당 이완용 의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 대책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죽전 내거리와 범어 내거리 등 교차로 13곳에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연말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 대책으로 3년간 20개 과제를 추진해 2018년까지 교통사고를 10,000건 이하로 줄일 계획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외국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2살 오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태국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한 혐의로 17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하루 평균 28톤의 쓰레기가 수거돼 평소 하루 평균 12.7톤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처럼 명절과 연휴마다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는 홍보와 계도 활동 대신에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1단계 구역에 제조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5필지 6만 3천 제곱미터를 분양합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산업용지는 첨단기계 1필지 7,200제곱미터, 미래형 자동차 4필지 5만 5천 제곱미터고 분양가격은 3.3제곱미터당 96만 8천 원입니다. 분양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받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